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연강 박찬희 세무사입니다. 10월은 그 사업자분들에게 조금 중요한 세무 일정이 있는데요.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와 예정 신고 납부 의무예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좀 신고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법인 사업자와 이 개인 사업자 그 예정 고지와 예정 신고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법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 용어가 먼저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신고 납부 기한하고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좀 쭉 설명드려 볼 테니까 그거 한번 조금 기억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1분기 신고를 우리가 1기 예정 신고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형태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2분기 신고를 1기 확정 신고라고 표현을 하고요.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그리고 3분기 신고를 2기 예정 신고라고 하고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4분기 신고를 2기 예정 확정 신고라고 하고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어하고 그리고 신고 납부 기한하고 이제 기억하시면 좋고요. 따라서 지금 다가오는 10월은 7월 1기 확정 신고 이후에 해야 하는 2기 예정 신고 납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법인은 개인과 달리 예정 고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우리가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따라서 직접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10월에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개월수는 7월부터 9월 이 3개월치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부가세 계산 방식은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렸었죠. 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매출세금 계산서도 발행한 게 있을 거고 매입세금 계산서도 발행 받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세금 계산서 내용을 딱 보시면 공급가액하고 매출세액이라고 부가세가 따로 기입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공급가액은 우리가 법인세법상 신고할 때 매출액을 공급가액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부가가치세법상의 이 부가세는 이 매출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었을 때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 적혀 있고 부가세 부분에 500만 원이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 500만 원은 어찌됐든 우리가 그 분기에 속하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납부하셔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입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매입세금 계산서를 딱 받았어요. 거기에 공급가액이 3천만 원 적혀 있고 부가세가 300만 원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가세인 이 300만 원은 매입세액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부가세 신고 납부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매출세 500만 원에서 매입세액 300만 원을 차감한 그 200만 원이 부가세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부가세는 이렇게 산출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설명드린 거는 매출 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거고, 우리가 적격증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적격증빙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내가 홈택스에서도 직접 발행을 하시고, 이 신용카드 매출은 우리가 카드 단말기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보시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도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적격증빙 세 가지 외에 발행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추후에 기타 매출로 해서 건별 매출이라고 신고를 따로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 신고를 할 때는 요 네 가지 형태로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 세금 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그리고 건별 매출이라는 기타 매출,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내 사업에 맞춰서 매출 신고를 하실 때 누락 없이 잘 신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입도 마찬가지겠죠. 매입세금 계산서, 그리고 우리가 카드 쓴 거 있으면 카드 매입 내역,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우리가 매입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매입 내역이 있을 거고, 요 세 가지만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되고요. 부가세 신고할 때 요 부분도 우리가 누락 없이 잘 넣으셔야지 부가세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적격증빙을 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행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적격증빙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도 조금 예외 사항은 있어요. 모든 법인이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그 예정 신고 대신 예정 고지로 조금 가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소규모 법인의 기준이 뭐냐라고 이제 한다고 하면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을 소규모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은 어떤 기간을 의미하느냐? 10월이면은 1월부터 6월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뜻해요. 그래서 상반기에 대한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따로 10월에 부가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를 확인하셔서 따로 납부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1억 5천만 원에 대한 그 매출액, 그러니까 그 공급가액을 판단을 하실 때는 우리가 부가세에서는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서 면세 매출은 제외하고 과세 매출만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혹시라도 겸용사업자라고 해서 과세 매출도 있고 면세 매출도 있는 사업자 분들이시라면은 이 과세 매출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니까 요 점도 조금 참고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소규모 법인 사업자가 이제 국세청에서 고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고지되는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고지 자체도 안 해요. 고지 자체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7월부터 12월 것까지에 대한 총 부가세를 그냥 나중에 다음에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만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소규모 법인이라고 해서 뭐 예정 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 예정 고지가 돼서 내가 그 상반기 신고 금액의 절반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 뭐 이렇게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예정 고지가 된다고 해서 유리한 상황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수출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이 3분기에 매출액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내가 매출보다 매입액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예정 고지를 하시는 것보다 예정 신고 납부를 해서 그냥 실적으로 신고하시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무조건 예정 고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 고지 금액을 납부해서 끝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예정 고지를 받아도 나 3분기 실적이 이 고지되는 금액보다 그냥 신고를 하는 게 더 내가 유리한데? 라고 하면은 직접 그 3분기를 신고 납부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간혹 이렇게 해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예정고지 이거 안 내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예정고지를 이 납부한 금액은 그냥 납부하고 끝나는 금액이 아니라 그냥 7월부터 12월 것까지를 제가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3분기를 예정 신고 납부를 하면은 이 3분기의 실적으로 해서 예정 신고 납부하고 확정이 되면서 끝이 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0월부터 12월 것까지를 다시 한번 다음 해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겠죠. 근데 우리가 예정 고지로 해서 이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은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를 납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7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하반기 전체를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에서 예정 고지로 미리 납부했던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예정 고지로 납부한 금액이 무조건 크면 좋고 무조건 작으면 좋고가 아니라 그냥 미리 납부한 세금을 나중에 정산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예정 고지 받은 금액이 뭐 70만 원인데 이거 신고하면은 뭐 한 60만 원으로 줄어 라고 하면은 이 예정 신고를 하는 것도 생각보다 일이 들어가고 시간이 낭비되거든요. 근데 이 10만 원을 날라가는 금액이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정산되는 금액인 것 뿐인 거니까 이것 때문에 굳이 예정 신고 납부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정 신고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적다라고 하셔가지고 계속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하시고 아니면은 뭐 수수료를 더 내가면서 예정 신고 납부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예정 신고 납부를 할지 고지서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납부를 할지를 생각하실 때 조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인데요. 이것도 일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개인은 저희가 1년에 2번 신고 납부한다고 말씀드렸죠. 상반기 거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요. 하반기 거를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요. 그래서 이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사업자랑 비슷한데요. 우리가 상반기 신고를 1기 확정 신고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 신고를 2기 확정 신고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부가세 같은 경우 예정 신고 납부는 예외 상황이고 거의
대부분들이 예정 고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4월 25일까지 예정 고지를 한번 내고 10월 25일 날 또 예정 고지를 한번 내면은 각각에 대한 이 확정 신고를 할 때 그 예정 고지로 납부한 금액을 우리가 기납부세액으로 또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정산이 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럼 우리가 10월에 일단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부가세 예정 고지가 나왔겠죠. 그래서 그거를 납부하게 되시면은 나중에 내가 하반기 신고 할 때 1월 25일 날 그 금액은 공제받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50만 원 미만이면은 고지 안 된다. 요거는 법인 사업자하고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대부분이 예정 고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도 무조건 예정 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다음의 경우는 고지가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직전과세 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두 번째로 휴업 중이거나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 세 번째로 신규로 개업해서 직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네 번째로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즉 이런 경우에는 예정고지서 자체가 발급되지가 않고요. 다음 확정신고 때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정고지라는 거는 어찌됐든 직전에 그 부가세 납부 금액의 절반 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제 지금 이 분기에 맞는 실적 대비해서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실제 매출액이 줄었는데 불필요하게 많은 세액이 고지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개인도 조금 선택할 수 있게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사항은 아니고 기준에 꼭 해당이 좀 되셔야 해요. 근데 그 기준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로 예정 신고 기간에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달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예정 신고 기간 내 고정자산을 매입하였거나 영세율 매출이 있어서 다음 확정 신고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은 내가 이 10월에 예정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7월, 8월에 대한 실적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요것도 지금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이 10월에 이 예정 고지를 받았었을 때 7월부터 9월 것까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조회를 해 보시는 거예요. 매출액이라든지 실제 납부세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래서 이게 3분의 1로 확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신고하셔서 일단은 지금은 덜 내는 게 더 자금 유용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법인 부가세 할 때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 납부 금액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이 2기 확정 때, 그러니까 이 하반기 전체를 신고를 할 때 다 정산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세금적으로 지금 내가 적게 냈다고 해서 절세가 된 게 아니다. 그냥 이거는 조삼모사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50만 원을 내고 100만 원을 내나 지금 내가 75만 원을 내고 나중 가서 75만 원을 내나 어차피 총액적으로 보면은 내가 납부한 세금은 동일하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부가세 예정 고지가 나왔는데 납부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다행히 신고 의무는 아니라서 우리가 무신고 가산세는 안 붙어요. 근데 이 고지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붙거든요. 이게 납부 기한에 다음날 납부를 해도 3%가 무조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우리는 이 납부 기한에 꼭 납부를 하셔야지 가산세가 안 붙습니다. 이 납부 날짜 상관없이 이 3%가 생각보다 아까워요. 그리고 또 이 가산세 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붙거든요. 이게 일수당 0.022%의 가산세도 붙어요. 그러니까 납부 기한 내에 고지서로 납부를 하든 우리가 예정 신고를 하든 일단 뭐든 다 하셔야 된다. 이제 이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법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10월에는 예정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된다. 다만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정 고지가 날라와서 그거로 납부할 수 있다. 근데 이 소규모 법인은 예정 고지로 납부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실적 기준으로 다시 예정 신고 납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인 사업자는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예정 고지로 날라온다. 대신에 내가 매출액의 3분의 1 아니면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 기준으로도 신고 납부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 고지 납부도 안 날라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예전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라서 못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조회가 가능하시니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한번 조회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금 관련해서 꼭 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내용들,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세무회계 현강 박찬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